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뜨거운 여름날 그늘 한 자락이 무더위를 식혀주죠. 당신을 위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음 복잡한 날 잠시 쉬었다가 가시겠어요? 어렵게 느껴지기만 한 법률 혼자서 해결하기 너무 막막하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모텔을 예약한 문자가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모텔까지 주행한 기록도 확인했고요. 남편과 상대 여자가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봤습니다. 보고 싶다라든지 만나자라는 등 의미심장한 대화 내용이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바람 피운 게 확실한데 남편은 아니라고 잡아떼더라고요. 저는 상대 여자도 만나서 추궁했습니다. 그 여자는 동료로서 제 남편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모텔에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모텔에서 생일 파티를 한 사진을 보여주던데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이후 여자는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차렸는지 제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홍보하더라고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 남편과 그 여자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간녀가 운영하는 카페에 당신 남친의 본처로부터 라고 쓴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당장 카페로 가서 뒤엎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SNS에 남편과 그 여자의 행태에 대해서 올려서 망신을 주고 싶습니다. 네, 임신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셨네요. 사연을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연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연자님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수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보고 싶다, 만나자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네. 이런 대화의 빈도와 내용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단순히 친한 직장 동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모텔 예약 방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상대방도 모텔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면서 모텔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네. 성관계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출입했다는 사실로서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직장 동료들끼리 모텔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상대 여성의 말처럼 모텔에 방문만 했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입증이 된다면 부정행위는 아닌 건가요? 네,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네.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주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통죄를 많이 생각을 하셔서 성관계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모텔 로비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네. 함께 모텔에 들어갈 정도의 친밀한 사이라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모두 고려했을 때 정말 상대방이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보고 싶다, 만나자 이런 문자만 있어도 부정행위는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그 사연자분은 SNS에 남편과 상간녀를 고발하는 글을 올리고 싶은 상황이세요. 그리고 사연자분의 친구들은 상간녀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네, 사연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네.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비록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은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고 네. 상대방을 특정해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하시는 것은 네.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하셔서 상대방의 고소 때문에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예, 형사처벌까지 받으시면 안 되겠죠. 사연자분은 지금 임신 상태인데요. 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괘씸죄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 이제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 경험에 비춰보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네. 보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 당사자들의 태도, 네. 재판 중 밝혀지는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이 결정되게 되는데 네. 아내가 임신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정은 손해배상금의 징역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모텔에 들어갔는데 이제 생일 파티만 했다라고 하는 이제 변명 같은 경우 실제 재판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게다가 지금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은 뭐 이혼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간자 소송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상간자 소송은 이제 이혼을 하면서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이혼 안 하면서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이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까지 하게 됐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더 증가될 수 있고요. 네. 이때는 관할 법원도 일반 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혼을 안 하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면은 관할은 민사법원이 되고 이혼하면서 상간자 소송 진행하면 관할은 가정법원이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과 모텔 방문 기록, 사진 등을 이제 확보하신 건데요.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증거가 있다면 부정행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사연자분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SNS에 이런 사실을 올려서 상간녀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리면 허위 사실 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으니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준원 변호사가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